이번 시간은 마야무역 대표이자 수의사이신 임동주 교수님을 모시고 강아지 사료와 영양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보니까 교수님 예전에 서울대학교 수의과에서 강의도 하시고 책도 뭐 50권 이상 편찬하시고 정말 대단하셔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 강아지 사료와 영양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반려인들이 강아지 사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네. 강아지 사료를 선택할 때 일단 우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사료를 나눌 때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스타터가 있고, 그다음에 주니어가 있고, 어덜트가 있고,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뭐냐면은 젖대기 시작하면서부터 2개월령까지 먹이는 사료죠. 그러니까 이런 사료들은 이제 빨리 커야 되니까 단백질 상당히 높고 소화에 이제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주니어는 이제 스타터를 넘어 보통 이제 생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되니까 이때까지 먹여주는데, 한창 그러면 얘들이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단백질 상당히 높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발효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사료들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덜트인데, 어덜트 뭐냐면 이제 단백질체가 좀 이제 얕아지기 시작하죠. 이게 더 이상 이제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니어는 이제 생후 그러니까 한 5살, 6살, 혹은 뭐 7살, 8살 정도쯤 돼가지고 이제 늙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부터 우리가 시니어 사료를 먹이기도 하지요. 시니어 사료는 단백질체가 더 얕은 사료를 말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칼로리가 얕은 거죠. 네,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애가 2살인데 주니어 사료를 먹으면 안 되거나 혹은 스타터 사료를 먹으면 뭐 안 되나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 이제 2살이 되나도 얘가 활동량이 많으면은 오히려 주니어를 먹게 되죠. 단백질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살, 6살, 7살이다. 근데 임신을 했다. 이러면 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니어라든가 심지어 그 스타터를 갖다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관계없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 사냥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성견이라 하더라도 주니어 먹이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 사료 보면은 이제 알 크기가 다 또 달라요. 이렇게 보면 작은 것도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 그 반려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료가 너무 작으면 애들이 씹지 않고 막 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괜찮나요, 혹시?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는 또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람의 침에서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개의 침에는 소화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삼켜서 위에 들어가면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용광로 정도인데 보면 됩니다. 그야말로 차돌도 진짜 얘네들 갖다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갖다 시키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켜도 관계가 없고 크다,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아이가 사료를 잘 씹어 먹었으면 그러니까 하는 주인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뿐이죠. 요즘 또 이제 그레인 프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레인 프리 사료가 있어요. 그레인 프리 사료와 그렇지 않은 사료는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그레인 프리 사료는 무슨 말 그대로 그레인이라는 건 곡물이니까 곡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그레인 프리 사료가 나오냐면은 태고 쪽서부터 이제 개는 태고 쪽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경 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렵 사회였으면 수렵 사회. 그러니까 나와서 사냥을 해가지고서 무슨 이제 멧돼지라든지 사자 같은 사냥해서 우리가 잡아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곡물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류가 없었고, 개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애초서부터 개는 곡물을 안 먹었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곡물을 안 먹었으니까 개는 곡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지만. 사람도 사실 옛날부터 곡물을 안 먹었거든요. 농경사에 진입된 건 사실 보면 한 2만 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예를 들어서 35만 년 전에 나왔다고 따지면은, 그러면 3, 40만 년 이상을 이제 우리 인간들도 곡물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 많이 잡식성이라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전부 다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레인 프리는 좋다, 그레인 프리가 아닌 건 나쁘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왜냐면 이제 다 정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조금
말랐어. 좀 살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그레인 프리 사료를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레인 프리에는 이제 그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네. 곡물은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탄수화물이 없는 사료들은 살을 찌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겠죠. 그 곡물류를. 그러니까 곡물을 자꾸 먹으면 살이 자꾸 찌니까. 만약에 이제 걔가 이제 비만이 걱정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레인 프리를 먹이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만인견은 그레인 프리를 먹이는 게 좋은 방법이고 너무 마른 개들은 오히려 그레인 프리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만인 개들은 꼭 그레인 프리를 먹으면 개선이 되고 살이 빠지나요? 꼭 그런 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쉽게 생각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하루를 근데 하루에 의해서 100g을 먹인다 따지면 100g 대신에 예를 들어서 80g 정도 먹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는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좀 이제 갖고 운동을 좀 시켜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사람이랑 그렇죠. 사람들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렇죠.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반려인들이 그 알러지나 혹은 눈물 같은 기능성 사료들이 좀 있어요. 그 기능성 사료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기능 사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알러지 사료다 하면은 그 알러지가 생기지 않게끔 알러지 유발한 요인들 이제 빼서 이제 만든 사료들이고 그렇죠. 또 이제 눈물 사료를 하면은 눈물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 전부 다 뺀 거죠. 또 예를 들어 이제 방부제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높은 고급의 원료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게끔 만든 사료, 기능성 사료라고 그러죠. 요즘 이제 비숑이나 푸들, 말티즈 같은 분들은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그 눈물 자국이거든요. 그 눈물 자국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눈물 자국이 생기는 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이제 그 사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가 나쁜 사료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료들은 그렇지 않은데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의 깃털이라든지 또 우모라고 그래서 이제 소의 그 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단백질은 높아지지만 실제로 걔한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일으키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사료를 해 나가더라도 그 특정 성분이 그 개한테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알러지 반응을 또 일으켜서 이제 눈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눈물도 알러지 같은 눈물도 피부병 알러지입니다. 같은. 아까 말씀드렸자면 그 방부제 있지 않습니까? 방부제도 예를 들어 천연의 방부제, 그러니까 토코페롤 같은 천연의 방부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토코페롤은 값이 좀 비싸니까 이제 토코페롤 대신에 싼 거, 그래서 에토시킨이라든가 BHT라든가 BHA라든가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면은 그게 거기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민감한 반응이 바로 눈물로 나옵니다. 방부제 사용한 사료라든가 간식이 또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그러한 사료들을 이제 먹이지 말고 이제 진짜 좋은 눈물 사료 골라서 이제 먹는데 권장할 때는 어떠한 간식이라도 한 2달 동안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간식이 눈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간식은 일체 끊고 좋은 사료로 계속 급여를 하다 보면 눈물이 개선된다. 눈물 자국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사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간식 너무 또 좋아하는데 그렇죠. 주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그러면 뭐 영원히 간식 못 먹을 거 아니냐. 근데 천만에 말씀드렸는데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완전 히 잡혀지니까 이제 2달이나 석 달 후부터는 이제 먹이고 싶은 간식을 이제 먹이는 거죠. 먹여. 만약 그때 눈물장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간식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이제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닭고기다 그러면 닭고기다 간식이다 그러면 먹었더니 또 다시 눈물이 나왔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간식은 먹이지 않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시면 되겠죠. 특히 요즘 보면 이제 그 눈물 기능성 사료 중에 화이트 도그라고 있어요. 네이처스 프로텍션. 화이트 도그 사료가 아주 이제 눈물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화이트 도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화이트 도그 사료는 이제 우리가 그 북유럽에서 나온 이제 사료인데 첫 번째 이게 다른 이제 눈물 사료인데 구분되는 거는 이제 그게 나쁜 사료를 먹였다든지 방부제에서 이제 체내에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걸 디톡스 시켜주는 거예요. 독성 물질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뭐냐면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도 넣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방부제, 안 좋은 방부제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화이트 도그잖아요. 네, 그렇죠. 화이트죠. 하얀 개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이러면 이제 화이트 하면 보통 사람들이 깨끗한 건데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우리가 화이트 독이라고 해서 이제 뭐 흰색 털도 강화시킨다는 건 전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검은 털 가진 프렌치 불독도 이제 이걸 잘 먹고 그런 권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털 색깔을 가지고 털 색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품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화이트도그는 오래 먹이면 안 된다. 혹은 기능성 사료들은 오래 먹이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그 오해죠, 오해. 이제 알러지를 이제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사료인데 품도 좋은 사료를 굳이 안 먹일 필요가 있겠어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키로당 뭐 10만 원씩 한다든지 그러면은 바꿔도 되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은 뭐 꼭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밖에 뭐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그 아토피? 요즘 강아지 아토피나 고양이 아토피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 밖에 그런 알러지 같은 거에는 또 어떤 사료와 관계가 있을까요? 알러지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걔들이 그 센시티브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네. 센시티브한 애들이 이제 알러지가 걸리고 예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시티브 같은 애들은 이제 약간 그 센시티브한 그런 사료를 이제 먹게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알러지 하면 이제 그 개체마다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개는 예를 들어서 뭐 양고기 먹으면 또 이제 뭐 체하고 양고기 먹으면 알러지 일으키고 또 어떤 개는 또 닭고기 먹으면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거에서 최대 공약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된 사료를 갖다 먹게 되겠죠. 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합쳐서 최대 공약수 같은 거. 최대 공약수로. 거기에 된 사료를 먹는 거 어떻게겠죠. 역시 수의사님이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너무 정보가 귀에 쏙쏙 박히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동주 교수님을 모시고 강아지 사료에 관해서 좋은 정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양제에 관해서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